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OX 퀴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스트레스는 나쁘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나쁠 수 있는데 일부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유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트레스는 우리의 기분 변화만 일으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신체, 심리, 행동 모두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대응 방식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긴장이 되고 몸이 이제 아프죠.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잠이 잘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 스트레스는 우리의 노화를 예방하고 학습과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체 균형을 유지해 준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긍정적 스트레스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잘 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로 집중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자, 시험이 3일 남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여기서 시험을 내겠다라고 시험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라는 스트레스가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또 단기간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연예인이라든가 프로 스포츠 선수들 중에 라이벌이 있는 경우 경쟁적으로 더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라이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그것이 동기유발이 되고 또 능률을 향상시키면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스트레스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일의 성취, 자아만족 또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삶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해 보면 스트레스는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 힘들다라고 느끼는 어떤 게 있다면 그게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들인 거죠. 이것은 또 어쩌면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소풍을 가거나 뭐 결혼을 준비하거나 하는 것들도 다 스트레스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인류 역사상 스트레스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원시 시대에도 스트레스는 있었습니다. 사냥을 통해서 식생활을 해결하던 때에 자, 사냥을 나갔는데 앞에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내서 싸우거나 도망가야겠죠. 힘을 내서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인 거죠. 스트레스에 맞닥뜨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 앞에 맹수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또 계속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인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이 되면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다. 업무 능률이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면
어쩌면 우리 삶은 좀 무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력 없는 삶이고. 그래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맹수가 나타나면 그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고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빨라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는 신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서적으로는 불안하고 잠이 잘 안 오고 하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할 수 있겠고, 행동적으로는 충동적이 되거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스트레스는 나의 신체, 심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간의 뇌세포입니다. 신경세포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세포가 스스로 소멸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 BDNF, Brain Derived Neurogrowth Factor, 뇌에서 기인하는 신경 생성 인자라고 하는 물질인데 신경이 자라나도록 하는 영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BDNF 분비가 없어져요. 그래서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오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심혈관계나 근육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해마라는 부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해마라는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해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기억을 담당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분과 정서를 관장하는 것이 해마, 히포캄프스라는 기관입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해마를 공격하게 되면 해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기분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이 해마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뇌에 있는 뇌세포 수와 크기가 이렇다라고 하면 자,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세포 숫자가 줄어들고 크기가 작아집니다. 해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이 들죠. 그래서 상담을 받거나 항우울제를 복용해서 치료하게 되면 다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차단이 되면서 뇌세포 크기와 숫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태로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용수철이 이렇게 웅축됐다가 튀듯이 갑자기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팀이 코로나 우울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의 특성을 본 건데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로 구분해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공통 요인을 위험 요인이라고 해서 6가지 요인을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는 청년, 젊은 연령층의 청년들이 코로나 우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 기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 코로나 블루가 더 잘 발생하였습니다.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해졌다라고 답을 한 시민들이 코로나 우울을 더 자주 겪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의 보호요인,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으면 코로나 블루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 성향이 높은 경우 코로나 우울이 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코로나 블루의 보호 요인으로서의 감사를 보면 감사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받은 혜택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이제 감사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이제 감사의 요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두 가지 긍정적 요소는 첫 번째, 긍정적인 정서로 작용을 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것은 외로움이라든가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은 나의 긍정적인 정서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필요하다 또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감사한 상황, 나의 경험, 주변의 사람, 그리고 뭐 작지만 의미 있고 좋은 것. 아침에 내가 봤던 어떤 예쁜 꽃, 뭐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늘 감사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저희 연구에서 확인하여서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음으로는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인 뭐 박세리 선수, 또 박찬호 선수 등이 미국에서 골프나 야구 선수로 활동을 할 때 슬럼프에 빠지면 상담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라는 언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스포츠 선수들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상담을 받는 것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것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민이나 스트레스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센터나 직장 상담센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인데요. 이곳에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무료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예약을 하신 뒤에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에는 특히 광주 북구에 마인드링크라는 청년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최초 청년 정신건강센터이고 저희 마인드링크 모형을 따라서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누구나 이곳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자가검진을 해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문의 선생님과 무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마인드링크라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해놔서 여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면 내가 추후 진로에 영향을 받나? 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취업이라든가 뭐 자격 취득에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이제 궁금증이 있을 때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또 방문을 해서 직접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도 조기중재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조기 발견, 조기 집중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삶은 어쩌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좋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수용하는 데서부터 스트레스 관리는 시작되지만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오랫동안 누적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상담을 받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어서 또 우리의 삶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가면서 또 건강하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